정치 교체와 또 통합정부 운영과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을 모든 정치 세력들이 모여서 통합의 정부, 또 국민 내각을 만든다라는 점도 우리가 함께 합의했습니다. 다수당 횡포를 이어가다가 선거 열흘 앞두고 통합이라는 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미적거리고 평화 타령만 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정권 교체해서 반드시 살립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확한 어떤 어젠다가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판에 대한 내용을 기자로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연락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지지부진하는 수사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출신인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중도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와 후보 단일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원래 예정된 일 아니었냐며 경제를 어렵게 만든 분이 큰 파괴력을 가진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모레부터 진행될 사전투표를 앞두고 선관위가 주관하는 마지막 법정 TV 토론이 오늘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사회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오늘 토론에서 대장동 의혹과 주가 조작 등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사전투표일인 5일과 9일 대선 당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일인 5일에는 투표소에 6시 전에 도착하면 되고 9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투표장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었던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만 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오미크론 전파력을 고려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유행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아 코로나19 확진자 대면 진료가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소아 특화 거점 전담병원 26곳을 지정하고 오늘부터 바로 대면 치료와 입원 치료가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판했다며 장기적으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충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20대 대선 후보직에서 중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는다며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운동화 끈을 묶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데 대해 큰일이 아니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권 선대본부장은 오늘 확대 선대본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동연 후보를 두고 원래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가 예정된 후보가 아니었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색깔론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과거로 돌리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진보 진영 유권자가 선택할 후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 본부장은 오늘 민주당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아직 선택할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전통적 진보 진영 유권자에게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집권할 경우 아사히 맥주를 마실 수 있는 행복한 날들이 올 것이고 유니클로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28일에 공개된 한 유튜브 방송에서 윤 후보가 북한과는 까불지 말라며 말폭탄을 주고받을 것이고 일본과는 위안부 합의를 되살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전시 개최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거짓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 현안대응 TF는 지난 2010년 색채의 마술사 샤갈전도 김 씨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와 계약한 내용이 없음을 서울시립미술관 답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코바나 컨텐츠가 제작 투자사로 명시된 팸플릿을 공개하면서 명백한 물증이 발견된 허위 네거티브라며 즉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조롱한 일부 네티즌을 고발한 것에 대해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본부장은 오늘 확대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얼마 전 민주당 캠프가 자신들이 만든 게임에 참여한 2030 네티즌을 이 후보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고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루킹을 못 쓰게 돼 여론 조작을 못하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강제로 입을 틀어막는 것 아니냐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처음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전날보다 8만 명 넘게 늘어난 21만 9,241명으로 2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지역 발생은 21만 9,173명으로 수도권 비중이 58.2%, 비수도권은 41.8%로 집계됐습니다. 계속된 확산세에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5명이 추가돼 현재 762명에 달합니다. 숨진 환자도 하루 사이 96명이 들면서 누적 8,26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이 환자의 대면 치료나 입원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 26곳이 새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대한아동병원협회와 협력을 통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 중인 아동병원을 중심으로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동선 분리 등을 통해 비코로나 소아 환자도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보 병상 규모는 1,442개고 오늘부터 바로 대면 치료와 입원 치료가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22만 명에 육박했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선을 그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해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델타와 비교해 치명률이 상당히 낮아져 확진 규모 억제보다는 중증, 사망 최소화 관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유행 상황에 대한 방역의료분과 전문가들의 평가와 자영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특히 오늘은 방역의료분과위원회, 내일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가 예정된 만큼 오는 13일까지인 기존 거리두기 조정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 패스 잠정 중단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득과 실을 냉철하게 따져보고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패스 잠정 중단 조치를 놓고 논란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서 득과 실을 냉철하게
따져보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백신 접종률 속에서 여러 건의 법원 판결로 인해 현장의 혼선이 누적되고 있는 점, 또 무엇보다도 지금은 보건소 행정의 부담을 줄여서 그 역량을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해야 할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 투표일인 5일과 대선 당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돼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사전 투표를 참여를 원하는 경우 5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하고 투표소에 6시 전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고 대선 당일인 9일에는 일반인 투표가 마감된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투표장에 도착하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확진자나 격리자가 투표를 위해 외출할 때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또는 확진, 격리 통지 문자 등을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한 뒤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할 보건소가 확진자, 격리자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사전투표와 선거일 전날과 당일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처음 만난 여성과 술자리에서 상대방 술잔에 마약을 넣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4살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8시 20분쯤 서울 서초동 주점에서 상대방 여성 술잔에 마약 성분이 든 알약 3알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여성이 주점 직원에게 알렸고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조사한 결과 알약에선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경북 울진군 오산항 앞바다에서 7.9톤짜리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해경은 주변에서 조업하던 어선 신고를 받고 출동해 뒤집힌 선박 안쪽에서 54살 A씨 등 선원 3명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의식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사고 해역 주변의 어선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한 중대 재해가 발생한 업체들에 대해서 당국이 동시다발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지난달 21일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사고가 발생한 쌍용 C&E 동해공장과 서울 본사, 하청업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19일 경남 고성에서 발생한 삼강 SNC 선박 건조 현장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해경과 함께 삼강 SNC 원청과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휴식을 위해 조성된 부산 낙동강변의 공원들이 캠핑족들의 추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비롯해 강변에서 불을 피운 흔적까지 남아있는데 정작 관할 지자체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차상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 강서구 낙동강변의 한 공원. 텐트와 카라반들이 산책로 양쪽을 점령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숯불 연기가 피어오르고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 곳곳에 보입니다. 이틀 뒤 해당 장소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담배꽁초와 일회용품 등 각종 쓰레기가 강변에 넘쳐납니다. 잠깐 사이 수거한 양만 해도 자루 여러 개를 가득 채울 정도입니다. 저희가 계속 그 자리에서 보고 계속 텐트 해체할 때까지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은 이제 텐트 해체하고 가시면은 그냥 그 쓰레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리를 잡아놓기 위한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곳곳에 남아있고 사람 없이 세워둔 카라반도 있습니다. 바짝 마른 숲풀 사이로 시커먼 숲 무더기도 군데군데 보입니다. 공원 일대에는 이처럼 불을 피운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타다 남은 나무도 강변 일대에 널려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다른 공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별도 예약이나 요금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다 보니 주말마다 몰려드는 캠핑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관할구청도 이런 상황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계도하는 것 외에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도지사가 이렇게 지정 고시한 지역은 아니니까 법에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단속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죠 지금요. 캠핑족 사이에서 이런 장소들은 이른바 무료 캠핑장으로 알려져 공유되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벌어지는 양심 없는 사람들의 추태로 낙동강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변호사 단체들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대항마격으로 공동 개발한 나의 변호사 서비스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검증된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나의 변호사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민들은 게시판에 사건을 의뢰하거나 항목, 지역별로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고 변호사들은 자신의 승소 사례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1월 생산과 소비는 감소한 반면 설비 투자는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월 전 산업 생산은 금융보험 등 서비스업이 줄며 전월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소비를 나타내는 의복 등 준내구재와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모두 줄어서 전월 대비 1.9%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 투자가 늘어난 데 힘입어 2.5%가 늘며 3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64km에 걸친 러시아군 행렬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진군하는 모습이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미 언론들은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에 막힌 러시아군이 화력과 병력을 보강해서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인공위성에 찍힌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사진입니다. 러시아군이 키이우로 향하고 있는데 호송 차량 행렬이 무려 64km에 이릅니다. 호송 행렬에는 탱크와 자주포, 장갑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송 차량의 행선지는 키이우에서 27km 떨어진 공군기지입니다. 키이우 코앞 공군기지를 거점으로 러시아군이 병력과 군사장비를 집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러시아가 더 강력한 군사적 행동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호송대의 규모를 볼 때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런던 왕립연구소는 러시아군이 키이우를 포위한 뒤 전기 수도 등을 끊고 집중 포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력한 저항으로 러시아군의 키이우 진입을 막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Терор направлений на те, щоб зламати нас, щоб зламати наш спротив. Вони йдуть в нашу столицю так само, як і на Харків. Тому оборона столиці сьогодні – це ключовий пріоритет для держави. 미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의 키이우 포위 시도가 며칠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잘 방어하고 있지만 전면전이 시작되면 키이우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군의 동부전선 최전방이 된 폴란드는 전투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폴란드 상황, 현지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폴란드의 국경도시 프셰미실 인근인 주라비카 지역의 탱크 부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잔뜩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훈련 준비에 나섰습니다. 훈련을 마친 탱크들은 정비를 마친 뒤 커버를 씌우고 다음 출격을 기다립니다. 앞서 전날에는 동부전선으로 이동하는 폴란드군의 탱크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프셰미실에서 불과 40분 거리에 있는 폴란드 동남부 도시 야로슬라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미사일 수백 발이 날아왔던 걸 감안해 대공포 부대도 훈련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대거 유입된 국경도시 프셰미실의 산악부대도 쉴 새 없이 훈련 병력을 출동시키며 분주한 모습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군의 동부전선 최전방이 된 폴란드는 최근 전투력 강화에 적극적입니다. 폴란드군 관계자는 동부전선에서 탱크와 대공포대, 자주포, 산악부대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대비태세가 한창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at the verge of the most
a dangerous conflict since World War II. Unity and cooperation as part of NATO is the best response to an aggressive action by Russia. 폴란드군은 앞으로 미국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고기동 대구경 다연장 로켓포인 하이마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신형 에이브럼스 탱크 25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다른 신형 탱크 550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인데 우리나라의 K2 흑표 전차도 후보에 올라가 있어 최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폴란드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전쟁의 그림자가 동유럽에 짙게 들이오면서 폴란드에 마련된 나토의 동부전선 최전방의 방어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폴란드 야로슬라프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지 한 달 된 한국 국적의 쌍둥이 아기가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아이들의 부모는 수킬로미터를 걸어서 간신히 국경을 넘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여권 발급을 요청하고 국경을 넘도록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대사관 측은 도움은커녕 교민 명단에서조차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들이 철문에 새까맣게 모여 웅성거리고 주변에선 총소리와 비명도 들립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7일 새벽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 검문소. 임모 씨의 부인이 한 달 전 태어난 쌍둥이 딸과 아들을 데리고 가까스로 국경을 넘은 곳입니다. 우크라이나 국적인 임 씨 부인과 달리 쌍둥이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지만 여권이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진격 소문을 듣고 검문소로 향한 임 씨 부인이 무작정 호소한 끝에 운 좋게 국경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데려다 주고 국경 근처부터 한 6, 7km 정도 걸었다 하더라고요. 유모차를 끌고 장모님이랑 거기서부터는 연락을 못했어요. 임 씨 가족이 무작정 국경으로 향하는 도박을 한 건 대사관으로부터 여권도 도움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권은 현지 대사관에 대면으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임 씨 가족은 우크라이나의 전운이 감도이자 2주 전부터 출국할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온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버렸습니다. 거주지인 체르니우치에서 대사관이 있는 키예프까지는 열차로 12시간이나 걸리는 먼 거리. 아픈 몸을 이끌고 가기도 어려운데 결국 전쟁까지 터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기들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가족이 거기 있고 저는 한국에 딱 떨어져 있는데 이게 손 쓸 수도 없다는 게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대사관에도 물어보고 했는데도 이게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한국에 혼자 거주하던 임 씨는 전화에 휩싸인 키예프를 방문하지 않고 자녀들이 국경을 넘을 방법을 찾아달라고 호소했지만 대사관에선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키예프 방문이 어려우면 안전한 곳에서 우크라이나 여권을 발급받을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두 아이는 한국에서 출생 신고를 마친 엄연한 한국인인데도 외교부의 교민 집계에서조차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선 외교부에 현지에선 대사관에 수차례 출국할 방법을 찾는다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확인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외교부는 임 씨의 두 자녀가 공식 집계에서는 빠져 있지만 대사관에서 인지는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권 대신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식으로 지원할 방법은 있었지만 한창 키예프가 공격받고 경황이 없는 탓에 미처 챙기지 못했다며 아쉽다고도 밝혔습니다. 루마니아로 출국한 임 씨는 부인과 자녀를 만난 뒤 함께 귀국하기 위해 여권과 비자 발급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와이프가 억지로 국경을 넘어가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은 됐지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은 다시 이런 일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 5명이 인근국인 헝가리와 몰도바로 추가 출국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젯밤 10시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체류 국민 수는 4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외교부는 폴란드와의 접경 지역인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우에 정부가 마련한 임시사무소 직원이 헝가리로 대피하는 2명과 동행해 출국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집권 후 처음으로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자유세계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이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규정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더라도 서방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방식대로 굽히게 할 수 있다고 오판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결코 예상하거나 상상하지 못한 힘의 벽에 직면했으며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가 광범위한 제재로 책임을 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몇 달간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의 연합체를 구축했다며 27개국으로 구성된 EU와 함께 영국, 일본,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추가 제재도 밝혔는데요. 러시아 항공기의 미국 영공 비행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에 이어 러시아 항공기의 자국 영공 비행 금지에 합류한 겁니다. 또 러시아 재벌의 재산을 압류하고 범죄를 쫓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진핑 주석을 향해 미국민을 상대로 베팅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중국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가 초대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에는 특별 손님을 초청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초청돼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 옆에 자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언급을 하면서 마르카로바 대사를 일으켜 세워 미국의 지지와 응원을 약속했습니다. 국정연설에 참석한 모두가 일어나 수십 초 동안 지지의 박수를 보냈고 바이든 여사가 위로의 차원에서 안아주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다른 연설 내용도 좀 궁금한데요. 미국 내 문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경제 등 다양한 미국 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먼저 집권 1년 동안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자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정책 최고 우선순위는 물가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방안으로 해외 공급망을 국내 생산으로 돌려 근본적인 공급을 확대하도록 생산 능력을 올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함께 사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진전이 있었으며 끝까지 싸워서 극복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의료비와 약값을 낮추고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 등 바이든 정부가 미국을 다시 세우겠다는 정책 취지와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정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은 1시간 10분 정도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정부가 최근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3,700여 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고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7만 6천여 건 가운데 이상 거래 7,780건, 이 가운데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3,787건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가 2,24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여권 발급을 위해 본인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각종 증빙 서류를 직접 준비해 제출하는 대신 행정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마이데이터로 본인 정보 확인이 이루어져서 여권 신청도 바로 가능해집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개인의 행정 정보를 공공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 창업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가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활력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1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입학식 비전 선포식 영상 축사에서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분야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너지공대를 구심점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역대학, 에너지 업체들이 협력하면 나주와 광주, 전남은 성공적인 지역 혁신 클러스터로 거듭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쌀쌀했던 아침과 달리 낮이 되니 비교적 포근합니다. 간간히 바람이 불기는 하지만 맑은 하늘에 햇살이 내리쬐며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영상 7.2도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퇴근길에는 기온이 다시 내림세를 보이며 쌀쌀한 기운이 감도니까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대비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기도 종일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영동과 영남, 충북과 전남은 대기가 여전히 건조합니다. 특히 낮부터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15m 이상의 강풍까지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등 대형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큰 폭으로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12도, 광주 11도, 부산은 13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중부와 전북 북부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감기 가능 지수가 높은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 관리와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